네,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난 2017년 당시 재선을 준비하고 있던 원희룡 제주도장이 누구도 뜯어와 고치지 못한 제주의 대중교통 체제를 자신들이 30년 만에 개편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이른바 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도입했죠. 이 어느덧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4년, 이 한 해 1,000억 원 가까운 도민들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태도 왠지 싸늘해 보이죠.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은 생각만큼 오르지 않았고 운수원들은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데요. 준공영제도 시원찮은데 이게 아니라 완전 공영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지역 정치권의 다소 낯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자세한 내용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고칼의 제주팟 오늘 이슈 인터뷰 정의당 고은실 위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인터뷰를 하고 지금 거의 한 몇 달 만에 이렇게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별로 해드린 건 없는데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내년에 또 우리 또 지방선거도 해야 되는데 뭐 나름대로 이제 좀 준비도 하고 계시고 열심히 또 이제 밭을 갈고 계시고 그러셔야 될 시기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오랜만에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하는 김에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뭐 인사, 뭐 좀 약간 근황 소개 이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서 좀 마음이 좀 편해진 감도 있고요. 또 이제 코로나로 정말 마음 졸였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좀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나, 기대감이 많은 일상으로의 회복 우리가 꿈꾸고 있어서 정말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저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혹시 우리 저 위원장님 하시고 싶은 거 혹시 뭐 이런 그런 리스트 있을까요 혹시? 이제 짜봐야죠. 네. 여행 가야지 뭐 이런. 그렇죠. 여행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뷰하는 시점이 이제 10월 27일 오후에 지금 그 의원회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제주시청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가지셨어요. 버스 이 완전 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그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기 전에 뭐 사실 약간 좀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준공영제 체제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어떻게 문제가 많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네,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일단 1,00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해서 무엇이 나아졌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닥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업체들은 이익을 보고 있으나 이 세금이 들어가는 것만큼 어떤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거나 뭐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운송을 높이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정말 중요한 건 교통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버스 공영제를 이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나아진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뭐 본격적인 청원 운동 돌입하셨는데 청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루고자 하는 목표 뭐 어떤 걸 지금 앞으로 단계적으로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공론화하는 장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가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이 청원 운동을 통해서 지역으로 널리 알려가기도 하고 또 이제 청원을 통해서 심의를 거치다 보면 또 자연히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공론화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한 해 1,0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뭐 굉장히 세금도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긴 한데 사실 좀 약간 관심 있는 분들만 관심을 갖고
네. 사실 시민들께서 좀 약간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약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약간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저도 뭐 취재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약간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의 관심을 좀 환기시키시겠다. 네. 그래서 이 이슈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시겠다. 네. 네, 아유, 네. 지금 딱 보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 우리 저 제2공항하고 저 오등분공원하고 여기에 지금 저 정의당 제주도당 거기에 더해서 지금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 예. 야, 요렇게 지금 저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과연 또 이제 정의당 제주도당이 내년에 또 이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매운맛을 또 상대 후보들에게 선보일지 아주 기대가 크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도 준공영제에서 한 해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야, 준공영제 말고 완전 공영제 가자.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네. 아니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준공영제도 지금 이렇게 힘든데 네. 완전 공영제를 하면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좀 약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버스 준공영제에서 들어가는 1,000원의 예산을 보면 그 손실 보상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을 보상해 주다 보니까 1,0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좀 더 이제 방법을 바꿔보자고 하는 거예요. 1,000억의 예산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때 문제됐던 것들이 뭐 90세 넘은 노모의 뭐 이사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뭐 과도한 인건비, 예, 이런 예. 것들에 지급이 되다 보니 이미 70%는 공영제 수준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지금 공영제에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공영제도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서귀포와 제주시에 공영버스가 있어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공영제를 좀 이제 가져가 보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보면은 이제 지금 준공영제에서 1,000억 원. 그러니까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기엔 야 그러면 완전 공영제 가면 더 많이 들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예산 설계와 항목을 좀 잘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이걸 조정을 잘 할 수 있으면은 지금 수준에서도 크게 오버되지 않게 완전 공영제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완전 공영제를 가기 전에 서귀포 그 버스 회사처럼 동서교통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제 버스 명칭이 바뀌었어요. 서귀포교통으로. 서귀포교통으로 네, 바뀌었습니다. 예, 동서교통이 예. 예, 이제 바뀌었는데 이렇게 부실 경영을 하는 업체부터 우리가 공영제로 만들어 가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버스 공영제로 가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면허권이거든요. 예. 이 면허권에 대해서 아마 버스 회사 분들은 내놓으려고 안 하시겠죠. 내놓지 예. 않겠죠. 그래서 예. 이것은 아마 이제 국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예, 부분이군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카지노도 면허가 쭉 갔었는데 그렇죠. 뭐 갱신허가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버스 면허권도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 면허권이 1962년부터 받은 회사가 아직까지 존재. 와. 이게 뭐 그냥 화수분이군요. 이거 한 번 받으면 그냥 네, 평생을 그냥 물고 먹을 수 있는. 아마. 이런 것들을 봐서는 이제 예. 이것도 좀 갱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러면 우리 저 지역 정치 차원에서도 움직이겠습니다만 이게 또 중앙 정치에서도 좀 법률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필요한 얘기긴 하네요. 네, 네. 그래도 지금 화성시라든지 신안에서는 이미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거기서도 어쨌든 그 비수익이 나는 노선들이 있고 버스 면허권을 반납을 했대요. 신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영제로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일단 시작은 부실 경영하는 회사부터 일단 먼저 시작을 하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서귀포 서귀포교통 서귀포교통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모펀드에 넘어가.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행정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지역처럼 사업자분들께서
먼저 면허를 반납하면 이게 차라리 좀 약간 풀기 쉬운 문제이긴 한데 아 과연 또 이게 참 그게 아마 이제 아마 뭐 제주도가 공영제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마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예, 싶은데 걱정은 이제 사모펀드가 이제 이익을 많이 낸 다음에 다시 이걸 되팔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게 그럴 때라도 어쨌든 우리가 사들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차라리 그 완전 공영제보다는 지금 준공영제 체제에서 좀 약간 어떤 예산 항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도정 또는 도의회의 감시와 통제를 좀 더 강화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 아닐까 싶기도 한 뭐 아마 그런 생각도 그런 있는 기사가 것 같은데. 나긴 했어요.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걸 좀 강화한다. 그렇죠. 예, 뭐 예, 이런 예. 것들은 있는데 그래도 준공영제예요. 손실 보전을 다 하게 돼 있고 뭐 지금에 와서 뭐 수익을 공동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좀 안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영제로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제시한 그 준공영제에 대한 그 보완책 네. 그러니까 수익금을 공동 관리해라 아니면 뭐 이제 노선 입찰제를 해라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원님 생각에서는 좀 약간 좀 별 큰 기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예, 준공영제를 좀 더 가기 위한 어떤 것이지 음,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뭐 어쨌든 완전 공영제에 대한 어쨌든 지금 뭐 깃발을 드셨습니다. 깃발을 들었다면 든 건데 혹시 뭐 제주도의 뭐 반응이라든가 뭐 어떤 동료 의원분들의 반응, 뭐 지역 정치권의 반응 좀 뭔가 나오는 게 있을까요 혹시? 저희가 11월 9일 날 토론회를 해요. 버스 공영제 확대에 대한 토론회를 하면서 이렇게 섭외를 해보면 행정에서도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버거운데 공영제까지 저희가 어떻게 이제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있고, 예, 예. 예. 의외로 의회에서는 이렇게 막 뜨거운 반응은 없더라고요. 아하. 이 혹시 이제 그러면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저 공영제에 대한 좀 많은 응원을 좀 이렇게 해주셔야겠네요. 그러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사실 그 현실적으로 이제 너무 뭐 제한 사항이 많고 하다 보니까 행정도 그렇고 또 지방의회에서도 또 원래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지역에서 또 이제 버스 운송 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알고 보면 또 지역 토호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또 굉장히 좀 보팅 파워가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행정도 몸을 사리고 지역 의회에서도 몸을 사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럼 어쨌든 그러면 뭐 예산 사용이라든가 어떤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에 대해서 행정에서라도 좀 관리 감독을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느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 1,000억이라는 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한 팀에서 몇 명의 직원이 이걸 관리한다. 저는 지금도 아마 굉장히 역부족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고 뭐 공사나 공단까지 아니더라도 뭐 진짜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 도청의 이제 부서를 통해 가지고 관리하는 체제 말고 아주 전담 기구를 그냥 그렇죠. 둬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감시를 해야 된다. 예.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뭐 이게 저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 주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금 되게 뜨겁죠. 오등봉 공원 뭐 그리고 뭐 이제 몇 년째 이제 뭐 지역 정치권을 달고 있는 이슈 제2공항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아직까지는 좀 이게 좀 성숙되지 않은 이슈로서 좀 성숙되지 않은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시민들의 생활과 연결된 문제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그리고 이제 뭐 정의당 제주도당에서 좀 이 이슈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어떻게 내년 지방선거까지 좀 이슈로 이거 한번 끌고 가실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지금 어쨌든 청원 운동을 시작을 했으니 청원 운동과 청원이 들어오면 의회 내에서 어떤 이슈화를 시키겠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청원까지 우리가 목표를 잡은 거고 그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갈 생각인 거지. 또 우리가 탄소 없는 삶. 네. 이거와 맞물려 가다 보면 그렇죠. 결국은 대중교통이 잘 자리매김해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후 위기와 연관돼서도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의당 고은실 제주도당 위원장님과 함께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을 위한 도민 청원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아무튼 뭐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슈 잘 끌고 가시고요. 관심 가지고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